자, 193쪽 보자. 이거 아니었어요? 응? 이건 뭐야? 이거 다음 페이지 187쪽 다음 페이지 188? 네. 이거 우리 문제 다 풀었잖아. 자, 이제 우리는 우함수, 기함수 볼 건데, 우함수란 기함수라는 말은 이제 빠졌어. 너희 시험이나 뭐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될 텐데, 근데 부르기가 좀 간편하니까 그냥 우함수, 기함수라고 부를게. 자, 먼저 우리는 우함수를 볼 건데, 그러니까 함수가 종류가 있잖아.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뭐 우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처럼 어떤 특정한 함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얘는 그래프의 형태가 우함수, y축에 대해서 대칭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 불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함수 있겠지. 예를 들어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생각을 해봐. 얘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자, 그럼 그래프 자체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아?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 부른다는 뜻이야. y축 대칭 함수. 자, 그러면 이 우함수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 그러니까 fx는 f-x랑 서로 같다. 이런 표현, 어떤 함수에 대한 설명 중에 이런 설명이 있다면 이거를 보고 우리는 얘는 우함수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함수 fx가 있는데 여기에 x를 대입을 했어. 자, 요쯤이 x라 치자. 그럼 x를 대입을 하면 요 정도 함수값이 나오겠지. fx a라 할까? a, fa. 근데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정확히 왼쪽으로 a만큼 가 있는 마이너스 a라는 것을 대입을 하더라도 똑같이 fa라는 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이 함수에 x라는 애를 대입한 결과, 그리고 정확히 얘랑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x라는 애를 대입한 결과, 이것이 서로 같다. 이 표현을 봤을 때 우리는 얘는 y축 대칭 함수구나, 우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우리가 볼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적분을 배우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냥 적분이 아니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다항함수의 적분을 하는 거거든. 다항함수라는 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건데 요새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 우함수를 뭐 짝함수 맞나? 짝함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짝수, 차수 함수들은 전부 다 우함수란 뜻이야. 예를 들어 y는 x제곱. 자, 조금 전에 확인했지? y축 대칭인 거. 뭐 또는 y는 x 4제곱. 뭐 이런 것들. 또는 항이 여러 개 있는데 만약에 그 항들이 모두 짝수, 차수 항들로만 되어 있다. 뭐 x 4제곱, 5x제곱,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상수항도 우리는 짝수, 차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함수들이 전부 다 우함수가 돼. 자, 그래서 y축 대칭 함수다. 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적분할 때 왜 나왔냐면 자, 어제 우리가 뭘 배웠어? 정적분이라는 것이 넓이다라는 걸 배웠잖아. x축과 그 그래프가 둘러싸인 넓이.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이런 우함수라면, 자, 봐봐. 만약에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것을 그래프로서 생각하면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x축이랑 이 그래프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이, 자, 얘를 fx로 봤을 때 요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가 되겠지. 어제 했던 거 기억나? 요거야. 근데 이 함수 자체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왼쪽 부분, 요 부분의 넓이랑 오른쪽 부분인 요 부분의 넓이가 서로 어떨까? 같아요. 같겠지. 그러면 굳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쪽만 구하자고. 여기는 좌표가 얼마야? 0. 그러면 0에서 a까지만 이 함수의 정적분 값을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몇 배? 2배. 2배 해주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되겠지. 자,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바꿔서 하냐면 정적분을 계산해 봤다면 알겠지만 적분 구간에 0이 들어가 있잖아. 계산이 되게 편해져. 0 대입하면 싹 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잠깐 나오는데 어떤 함수를 봤을 때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정확히 좌우 대칭되는 구간일 때는 그리고 우함수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진짜 그 구간대로 적분을 하지 말고 구간을 딱 반으로 접어서 0에서 한쪽 끝까지만 적분하고 2배 해주면 그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계산은 훨씬 편리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우함수라는 거를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기함수. 자, 당연히 기함수란 말도 이제 교과서에 빠졌는데 기함수는 뭐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야. 원점 대칭 함수. 뭐 예를 들면 y는 x 세제곱. 그러니까 다항함수에서는 홀수차 수항들이 전부 다 원점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y는 x 또는 y는 뭐 2x 세제곱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홀수차 수항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걔는 기함수다. 그래서 다른 말로 홀함수라고도 불러. 홀함수. 맞나 모르겠다. 이게 요새 나온 표현인데 내가 요새 건 이게 맞나? 짝수함수, 홀수함수 하는 거. 어쨌든 뭐 짝수함수, 홀수함수. 그래서 홀수차수만 있는 다항함수는 그래프가 무조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자, 그 다음 식으로 표현해주는 방법은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와 같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 표현을 보고도 우리는 얘는 원점 대칭 함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왜 이 표현이 원점 대칭 함수니 보면, 자, 내가 그냥 임의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함수 하나 그려볼게. 뭐 한 y는 x 세제곱. 여기 이제 이 정도로 생겼는데, 자, 봐봐. 우리가 두 개의 값을 대입해 볼 건데 서로 부호가 반대인 값을 대입을 해볼게. 예를 들어 3과 마이너스 3. 뭐 실제로 해볼까? 3을 대입하면 얘는 얼마가 나와?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그치. 그 나온 결과인 얘들 둘이 정확히 부호가 반대지. 그래서 마이너스 붙으면 부호 반대라는 뜻이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집어넣은 것이 부호가 반대인데 그 결과도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기함수도 우리가 아까 우함수처럼 적분 계산할 때 조금 편한 뭔가가 있겠지. 근데 기함수는 진짜 편해. 그래서 너희가 자 봐봐. 만약에 우리가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라고 한다면 자, 이거 그냥 fx로 할게. 만약에 문제에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 구간이 이렇게 정확히 좌우 대칭인 이런 구간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적분해라 라고 나왔는데 그 함수가 만약에 얘처럼 기함수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우리가 정적분이란 것은 넓이랑 비슷하다 그랬어. 근데 완전히 넓이는 아닌 것이 x축 아랫부분이 돼버리면 그 부분의 적분값은 넓이에 정확히 부호 반대인 음수값이 나온다 그랬지.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여기 넓이도 어쨌든 S긴 할 거야. 이게 원점 대칭이니까 내려가 있지만 사실 넓이 자체는 같을 거라고. 좀 직관적으로 느낌은 오잖아. 근데 만약에 얘를 적분한다 생각을 보죠.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자, 그러면 위쪽 부분은 넓이가 그대로 적분값이 되면서 더해질 것이고, 아래쪽 부분은 아래쪽이기 때문에 넓이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넓이의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S만큼 더해질 거라고. 그러면 S와 마이너스 S가 합쳐지면 얼마? 0이 되겠지. 그러니까 기함수는 이렇게 좌우 대칭인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잖아. 그러면 얘는 그 값이 무조건 0이 나와. 얼마나 편하니? 구간이 대칭이고 기함수라는 거 판단되잖아. 그러면 적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0 써버리면 돼. 자, 그래서 우함수는 0에서 그까지 해서 2배. 그리고 기함수는 무조건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 오늘 배운 거 이용해서 간단히 적분 한번 해볼 건데,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7제곱 플러스 5x5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를 적분하시오. 자, 이거 어제 배운 대로 하면 우리 원래 알던 정적분대로 하면 저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없어? 계산하면 되잖아. x7제곱 적분하면 뭐야, 동준아? 8분의 1 x 8제곱. 그렇지. 그럼 저거 쭉 다 적분해 준다면 대걸로 딱 치고 거기에 1 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1 거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면 다 한다고. 근데 조금 복잡하겠지, 7차니까. 근데 지금 구간을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확히 y축에 대해서 대칭되는 구간이잖아. 그러면 우함수든 기함수든 우리 편리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얘는 이 통째로의 함수가 우함수거나 기함수는 아니야. 왜냐면 짝수 차수항과 홀수 차수항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쟤는 전체적으로 기함수다. 그럼 0이고 전체적으로 우함수다. 그러면 0에서 1까지 해서 2배 하면 되는데 섞여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요거 섞여 있는 것은 잘 구분을 해버리면 돼. 왜냐하면 우리가 적분 구간이 같다면 함수를 합칠 수도 있지만 쪼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 먼저 차수가 홀수인 것들. 그러니까 x7제곱 5x5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7x 따로 쓰고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번 짝수 차수인 거 별로 없네. 3x 제곱 플러스 2. 상수항도 짝수 차수야. 자, 이렇게 차수별로 분리를 하니까 자, 앞에 이 함수는 그치, 얘는 이제 기함수라는 것이 판단이 되고 적분할 필요가 없다 그랬지, 기함수는. 그래서 얘는 그냥 0 더하기, 자, 얘 같은 경우 우함수 y축 대칭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어려운 적분하지 말고 0에서 1까지만 적분하자, 이 말이 되는 거지. 3x 제곱 플러스 2에 대해서. 하지만 그 결과의 2배 곱하기 2는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럼 0은 놔두고 계산하면 2는 나중에 곱하고, 자, 먼저 부정적분 구하면 3x제곱의 부정적분은 x 대제곱 2의 부정적분 2x 거기에 1 넣고 0 넣고 빼면 되겠다. 근데 0은 어차피 0이니까 0 그냥 1만 대입하면 되잖아. 3. 그렇지. 1 대입하면 3이고 2랑 곱하면 6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얘는 우함수. 너희 나중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우함수가 y축 대칭함수고 기함수가 원점 대칭함수인데 우함수가 원점인가? 우함수가 y축인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억해. 우함수, 우라는 글씨를 봐봐. 뭔가 좌우 대칭이지. 그래서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기는 조금 억진데, 자, 기. 자, 요게 좀 이렇게 원점 대칭 느낌 나지. 자, 그래서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은근히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놓으면 좀 기억하기 편하니까. 우함수가 y축 대칭함수. 그래서 0에서 1까지 해서 2배. 기함수는 무조건 적분 결과 0.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다. 자, 그럼 너희가 이제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거 있잖아, 이거. 물론 기함수, 함수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기함수 부분은 굳이 우리가 적을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실제로 너희가 문제를 풀게 될 땐 얘를 볼 때 바로 지우게 될 거야. 홀수 차수 일단 구간 확인하고 구간이 좌우 대칭인 구간이면 홀수 차수 그냥 다 지워버려. 다 0이니까. 그래서 남은 것에 대해서만 적분하는데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2의 부정적분 구하면 x세제곱 플러스 2x가 되는데 적분 구간을 0에서 1로 바로 바꿔버리고 바로 2배 이렇게 쓰고 계산해주면 돼. 이해됨? 자, 그 다음 필수에드 7번 한번 보자. 모함수, 기함수, 오기. 일요일이지? 네. 오늘 지나면 또 내일 줘. 월요일. 한 주 끝났네. 너희는 월요일이 안 좋잖아, 학교 가니까. 나는 월요일이 더 좋아. 쉴 수 있었어요? 쉬는 건 아닌데, 내가 오전에 막 움직이는 걸 싫어해. 아침에 일찍 일하는 거 싫어하고. 근데 주말에는 10시에 수업이 있어서 내가 한 8시에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이거 10시까지, 늦어도 10시까지는 학원에 와야 되니까. 근데 평일에는 2시에서 2시 반 사이 오면 되니까 조금 더 잘 수 있죠. 그래서 그래도 주말은 퇴근은 조금 빨라. 평일엔 10시 퇴근인데 일요일은 너희 수업 마치면 내가 퇴근을 하거든. 그러니까 오늘에서 월요일까지가 제일 여유롭지. 오늘 퇴근은 좀 빠르고 내일 출근은 좀 늦고. 얼마나 좋니? 이게 진짜 몸이 적응을 하는지 맨날 2시, 그러니까 11시 일어나다가 주말에 8시 일라고 하면 낮에 엄청 잠아. 아까 너희 수업 직전에도 계속 오늘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하다가 계속 졸다가 시간 돼서 온 거야. 되게 힘들어. 자, 필수의 7번 한번 보자. 자,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올 거야. 아까는 우리가 차수를 보고 우함수, 기함수를 판단을 했다면 이번엔 식을 보고. 그러니까 fx, gx라고 이제 이름은 붙여놨지만 어떤 식이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고 gx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fx는 x를 집어넣든 마이너스 x를 집어넣든 같은 함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인 거야? fx가 f-x랑 같다. 이 표현을 봤을 때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얘는? 우함수. x를 넣든 마이너스 x를 넣든 같은 높이의 함수값이 나와야 돼. 좌우 대칭이잖아. 우함수.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랑 x를 넣었을 때랑 같은 게 아니고 부호가 정확히 반대이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 x를 넣었을 때 이 정도 값이 나왔다.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정확히 그만큼 아래로 내려가는 값이 나오는 거야. 기함수 원점 대칭이지. 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x 마이너스 2gx라는 함수에 대한 정적분 값을 구하래. 자, 적분 구간이 또 좌우 대칭인 구간이네.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기함수는 지우자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2gx 요 부분은 지워버리면 돼. 왜? gx는 기함수니까. 자, 그리고 요거 앞에 거 남는 게 이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x만 적분해주면 되겠지. 근데 얘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2배 해주고 0에서 2까지만 얘를 적분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근데 0에서 2까지 적분한 결과를 문제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 3이라고. 그럼 얘가 3이 될 것이고 3에다 2 곱하니까 답은 6. 간단히 구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 얘는 왜 나왔을까? 0에서 2까지 gx를 적분한 게 4래. 그렇지. 헷갈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만 줘버리면 이거 식을 보고 우함수, 기함수 구분 못하더라도 만약에 gx가 안 나와 있어. 그럼 얘는 기함수니까 안 나왔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건 너희 헷갈리려고 준 거지 실제로 뭐 계산하라는 뜻은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보고도 판단이 되면 기함수는 지우고 우함수는 2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194쪽 넘어가 보자. 쌤, 수능 날에 2월드랑 놀이공원 안 하죠? 다들. 놀이공원을 안 하냐고? 이거 뭐냐? 운영을 안 하냐고? 운영을 안 하죠? 하죠, 네. 해요? 아침에 안 한다. 아침에 원래 안 하지 않나, 놀이공원? 놀이공원 원래 몇 시에 열어? 10시쯤 열다 아니에요 원래? 10시쯤엔 열지 않나? 안 하나? 비행기가 안 뜨는데. 하루 종일 비행기는 뜨면 안 되지.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뜨는데 놀이공원이. 비행기가 안 뜨는 이유가 시끄러워서 가는 거잖아. 애들 듣기 할 때 방해될까봐. 놀이공원도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이월드 주위에 학교가 있나? 밝은 거요. 아, 달고? 그렇게 막 들릴 정도로 가깝진 않잖아. 모르겠다. 근데 그건 뭐 홈페이지나 들어가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가고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 뭐 수능 2월드 이렇게만 쳐도 만약에 뭐 운영 안 한 그날 쉰다 하면 그거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안 쉴 것 같은데 내 생각 느낌이. 왜? 너희는 쉬잖아. 네. 너희 뭐 그때 놀러 가게? 모르겠어요. 집에 잘 것 같아요. 그래, 좀 뭐. 집에 잘. 평일에 늦게까지 잘 수가 없잖아 너희는. 오랜만에 자면 되지. 난 아직도 이월드란 말이 입에 잘 안 붙어. 우방랜드. 나한테는 우방랜드. 실제로 나는 이월드는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 간지 그 놀이공원 자체를 안 간지 오래돼갖고 내가 갔을 때는 우방랜드였어. 언제 갔지? 내가 21살 때가 갔는데. 놀이공원은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내가 무서운 거 타는 걸 진짜 좋아해. 그래서 지난 추석 때 내가 경주월드를 갔었거든. 거기서 내가 거기서는 메가 드롭이라 하나 하여튼 자이로 드롭 있잖아. 그걸 내가 처음으로 타봤어. 내가 진짜 타보고 싶었거든. 내가 타보고 싶은 게 그 자이로 드롭이랑 그리고 이건 뭐 놀이건 아니지만 번지 점프. 이거 2개를 꼭 해보고 싶은데 이건 아직 못했고. 자이로 드롭은 그날 이제 탔는데 막상 타려니까 좀 쫄리더라고. 근데 그날 안 타면 또 한참 못 탈 것 같은 거야. 그것도 타려고 일부러 또 경주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탔는데 이게 거기에 써 있어. 이게 두두두두 올라가다 여기서 툭 떨어지잖아. 올라가는 데는 45초인가라고 써 있고 떨어지는 데는 3초라고 되어 있거든. 그걸 탔어 이제 툭툭툭툭 올라가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높이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그 전에 뭐 이렇게 이름 뭐더라? 롤러코스터인데 막 이름이 뭐 있는데 그런 거 탔는데 그것도 너무 높이 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높이보다 훨씬 높더라고. 나는 뭐 눈 감고 이러지 않으니까 난 이렇게 타면서 이제 경치 구경을 다 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를 아는데 이건 진짜 높은 거야. 그래서 와, 약간 좀 쫄려서 쭉 올라가다 어느 순간 멈춰. 퓨 하면서 멈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는 거. 근데 갑자기 탕 뭐 이렇게 줄 매달아놨다 가위로 딱 끊듯이 툭 떨어지는데 한데 벌써 도착했어. 그래서 그냥 놀라기 전에 도착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뭔가 스릴 있긴 한데 이게 너무 짧아서 좀 그렇긴 해. 아예 진짜 한참 높아서 떨어지는데 한 10초가 걸리면 예를 들어 그럼 그 떨어지는 그 느낌을 내가 좀 느끼면서 이거 뭐 무섭다 어떻다 할 생각을 할 텐데 3초니까 한데 이미 도착을 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면 이게 아무래도 처음엔 좀 느리다가 떨어지면서 계속 빨라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한 마지막 요쯤 되면 이제 멈춰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제동을 거나봐 다시 느려지면서 이거 멈춘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빠른 구간은 한 1초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처음엔 여기서 하다가 떨어진다 하면 이미 도착해 있으니까. 너희 그런 거 잘 타? 아니요, 제가 싫어요. 진짜? 놀이공원 가면 못 타는데.
회전 뭐 이런 거 타? 그래? 계속 돌아다니는 거지. 아버지 타고. 수영모 타야지. 아니 2월대 그거 있다며. 그 번지 점프가 있다 하던데. 그러니까 그 타워에서 뛰어내린다 하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 뭐 1등인가 2등으로 높다 하면서 하던데. 가보였어요. 가보긴 가봐야지. 근데 놀이공원 자체를 갈 일이 잘 없으니까. 근데 비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딱 리모델링 하면서 가격이 확 올랐어.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2월드로 바뀌면서 얘기하는 거야? 바뀌면서. 야, 너희 나이 기준으로 몇 살 때 그거 바뀌었는데? 한 초등학생쯤에 우방까지였다가 그럼 너희도 우방랜드 시절에 가기도 했었겠네. 어릴 때 뭐 가족끼리 이렇게. 그치, 우방랜드 시절엔 사실 뭐 가격도 쌌고 근데 별로 탈 것도 진짜 없고. 지금 비싸졌어요. 탈 거는 뭐. 우리 집 근처에 수성랜드가 있어. 수성랜드. 수성 못 있는데 거기 조그만하게 뭐 놀이기구 진짜 간단한 거 있는데 근데 딴 거는 진짜 그냥 애기들 타는 거야. 뭐 진짜 우리 요 교실만한 거 막 이렇게 뭐 뱅뱅 기찻길처럼 해서 뱅뱅 도는 거 뭐 진짜 요 높이 정도에서 이렇게 뭐 지나가는 거 있는데 그거 말고 거기 바이킹 있는데 수성모 바이킹은 전국 한 5등 안에 든대. 그 무서운 게. 그러니까 나도 수성모 바이킹 진짜 많이 탔었는데 바이킹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올라가. 바이킹인데. 그리고 시설이 오래돼서 이게 덜컹거려 진짜. 진짜 좀 쫄려. 이게 꽉 조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거긴 보통은 요새 좀 잘 신식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툭툭툭 내려오고 이제 안전요원이 뭐 한 번씩 꾹꾹 눌러가면서 가잖아. 철컥하면 진짜 빡 조이잖아 이렇게. 근데 수영모 바이킹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하면 이게 내려오긴 내려와. 근데 이렇게 다시 올리면 좀 들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뭐 끝까지 들리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바가 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좀 들려서 한 이 정도까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빠질 것 같진 않은데 조금 약간 쫄리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히 이까지 가면 약간 뒤집히는 느낌까지 나거든. 그럼 이게 바가 약간 들려 이렇게. 그럼 내가 약간 여기 철봉에 배로 매달린 그런 느낌이 약간 들거든. 그러면 이제 좀 무섭다 싶은 거지. 근데 거기는 최근에는 근데 바이킹을 바꾸긴 바꿨더라. 그전 게 진짜 무서웠는데. 자, 주기함수 한번 보자. 주기함수. 자, 주기함수. 주기함수도 뭐 1차, 2차 함수점 특정 함수를 지칭하는 건 아닌데 주기함수는 이게 반복되는 함수를 말해. 반복되는 함수. 그러니까 특정 주기를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래프로 치면 이런 거. 예를 들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그래프의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 나지. 약간 파도처럼. 물론 뾰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그 한 칸을 우리가 주기라 불러.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뭐 요 정도를 우리가 한 칸으로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한 요 정도. 한 주기, 뭐 두 주기, 뭐 세 주기,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저쪽도 이렇게 또 반대쪽으로 한 주기, 또 한 주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하는데 얘도 적분할 때 갑자기 왜 배우냐면 자 봐봐.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야. 그리고 여기가 8이겠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고 그러면 이 함수는 주기가 얼마야? 4. 주기가 4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걸 가르쳐 준다고. 0에서 4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면 뭐 예를 들어 그 값이 10이야. 근데 우리한테 물어. 어떻게 묻냐면 0에서 뭐 16까지 이 함수를 적분한 결과는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식은 안 주어지고 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직접 물론 계산해도 되겠지. 근데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반복되는 주기를 알면 우리는 봐봐. 이 넓이가 10이잖아. 그럼 여기는 넓이가 얼마? 10이겠지. 자, 그래서 한 주기의 정적분 결과가 10이다. 근데 지금 0에서 16까지면 몇 주기인 거야?
그치, 4주기. 그러니까 10, 10, 10, 10. 0에서 16까지. 이렇게 4번의 주기가 반복되니까 정적분 결과가 얼마가 되겠어? 40. 그치, 40이 되겠지. 자, 그래서 주기함수는 이렇게 주기를 확인하고 나서는 얘를 이용해서 특정 구간의 그 적분을, 정적분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주기함수 뭐 뜻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자, 주기함수도 이제 우리한테 다음 함수는 주기함수고 주기는 얼마다 이렇게 친절하게는 잘 안 줘. 식으로서 표현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fx가 fx 플러스 p와 같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주기함수가 그렇잖아.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이 함수에 대해서 fx랑 fx 플러스 4가 같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x에 1 넣어봐. 그럼 어떤 등식이 성립하냐면 f1이 얼마랑 같다는 뜻이 돼? f5.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나 5를, 아이고, 5면 어디야? 여기쯤 되겠지. 5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나 똑같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 다음 1이 아니고 다른 숫자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 1.5를 집어넣으면 4 더하면 5.5지. 1.5일 때나 5.5일 때는 함수값이 똑같아. 1.5일 때, 뭐 5.5일 때. 뭐야, 내가 잘못 썼잖아. 여기가 0.5가 되어야지. 5일 때, 1.5일 때, 5.5일 때. 이 함수값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정확히 4 차이 나는 그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자, 봐봐. 4 차이 나는 요 둘이가 계속해서 같은 높이의 점을 찍어. 자, 여기서 4 차이 나. 근데 얘들이 대입할 때마다 같은 값이 나와야 돼. 찍고, 찍고, 찍고.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식이 주어졌을 때 요 p를 우리가 주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뭐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주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적분에서는 그냥 얘를 주기로 판단을 해도 상관이 없어. 자, 그리고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뭐 1, 5뿐만 아니고 5면 또 F9랑 또 같을 것이고 다음 4칸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봐주면 되겠다. 너희 수원 배웠지?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고 배웠지? 조금 전에 이게 사인 그래프 옛날에 봤던 기억나? 사인 함수 그래프, 사인 함수, 뭐 코사인 함수. 하여튼 수원 했잖아 1학기 때. 수원 했으면 이거 조금 그러면 조금 정확히 하자. 이게 적분에서는 그냥 주기로 봐도 되는데 뭐라 써야 되냐? 주기의 배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려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주기가 4인 함수가 있다 생각해봐. 그러니까 4번마다 계속 반복이 돼. 근데 그 함수를 보고 우리가 쌤 얘는 8번마다 반복이 돼요. 주기가 8이에요. 라고 말하면 틀린 말일까? 그러니까 자 봐봐. 한 주기, 그 다음 한 주기. 그래서 얘는 주기가 4인 함수야. 반복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의 주기를 이렇게 4라고 대답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8칸을 한 개로 묶어서 보더라도 사실은 반복되는 거 맞지? 네. 똑같은 녀석이 2번 그려지니까 이거를 2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봐도 반복이 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여기에 p라는 것이 그 함수의 정확한 그 최소 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적분을 계산할 땐 괜찮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적분에서는 그냥 간단한 의미로 주기라고 너희가 생각을 해도 돼. 자, 그러면 필수 예제 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연소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플러스 2 얘를 만족한대. 그럼 우리는 2마다 반복되는 주기함수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고 마이너스 1과 1, 요 두 칸짜리 구간에 대해서 fx는 식이 주어졌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다. 자, 이때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이 함수를 적분한 결과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요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2 얘를 적분하면 자, 근데 구간을 보니까 하필 또 좌우 대칭인 구간이네. 그럼 우리는 우함수, 기함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자, 이거 무슨 함수야? 짝수, 차수니까. 우와. 우함수. 그러면 우리는 굳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할 필요가 없이 0에서 1까지만 해주면 된다는 뜻이고 바로 적분할게. 자, 그럼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1, 0 그리고 2배. 자, 1만 대입하면 되겠네. 1만 대입하면 3분의 5가 나와 계산하면. 근데 2배 하니까 3분의 10이지. 아, 그러면 반복하는 그 한 구간에 대해서 그 적분 값이 3분의 10이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지금 구간 마이너스 1에서 6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몇 배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한번 쪼개보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거 적분하면 3분의 10. 그 다음 1에서 어디까지? 3까지. 또 3에서 5까지. 근데 6까지를 했으니까 마지막 5에서 7까지가 한 주기인데 딱 절반 딱 잘라서 5에서 6까지만 지금 적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요 구간은 3분의 10이고 여기도 3분의 10이고 여기도 3분의 10이고 근데 여기는 값이 얼마일까? 쌤, 구간의 절반이니까 얘는 정확히 반틈 3분의 5예요. 맞을까? 아니겠지. 아까 내가 그렸던 함수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한 주기인데, 여기는 되게 높고, 여기는 낮아. 높고, 낮아. 높고, 낮아. 이렇게 해도 얘가 한 주기인 거잖아. 근데 분명히, 여기의 적분이랑 여기의 적분 값은 다르겠지. 넓이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얘는 따로 우리가 적분을 한번 해줘야 돼. 따로 적분. 근데 이건 알 수가 있어. 어차피 우리가 5에서 6까지에 대해서는 함수식, 그치. 5에서 6까지도 우리는 함수식을 똑같이 볼 수는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반복되는 걸 생각을 하면, 문제에서 식이 주어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딱 생각을 했을 때, 얘는 5에서 6까지란 말은 어디서 어디까지랑 사실은 똑같은 값이 나오겠네. 자, 봐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이게 한 주기야. 이게 계속 반복이 돼. 자, 간단히 그릴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생겼다 치자. 1에서 3까지. 3에서 5까지. 5에서 7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는 구간에 딱딱 맞는 부분이니까 3분의 10, 3분의 10, 3분의 10 했잖아. 근데 5에서 6까지가 따로 계산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문제에서 어차피 주어진 부분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주어져 있지. 그러면 5에서 6까지 적분한 결과나 이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분한 결과와 같겠니? 마이너스 1에서 그치?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0까지. 주기가 2인데 주기의 시작 부분부터 중간 지점까지 5에서 6까지가 결국 그 의미잖아. 뒤에 있는 똑같은 한 주기의 시작 부분부터 딱 한 칸 떨어진 부분까지 적분 따로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여기서 하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진 그 구간으로 돌아오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만약에 우리가 이 똑같은 문제인데 6에서 7까지 적분한 결과가 필요해. 그렇지. 그런 식으로 너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일단 3분의 10 3개 에다가 5에서 6까지인데 그냥 우리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dx. 근데 어차피 얘는 우리가 우함수였잖아. 그러면 좌우 대칭이니까 뭐 0에서 1까지나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나 똑같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0에서 1까지가 아까 3분의 5가 나왔어. 그 2배에서 3분의 10이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 직접 또 안 해보더라도 3분의 5인 것 충분히 알 수 있겠지. 10에다가 3분의 5를 더하면 되겠다. 3분의 30. 그래서 답은 3분의 3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그리고 주기함수까지 우리가 살펴봤다. 지금 단원이 4개 남았구나. 다음 주까지 해서 다 끝낼 수 있어요? 다 끝내면 끝내겠다. 우리 한 다음 주 정도까지만 해서 진도 이거 적분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시험 대비. 벌써요. 그렇지. 벌써 시험 대비 안 나와요. 너 이제 한 달 남지 않았나? 한 달 하고 더 남았어? 지금 오늘 11월 3일. 2주. 저는 그 12월 달 2주 안에 성준대. 12월 뭐라고? 12월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에 시험 친다고? 걸쳐서 칠 수도 있으니까 얘네처럼 뭐 목금 월화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아직 날짜는 정확히 안 나왔고 그 어제 그 뭐냐 그 쌤이 뭐 시험 제출해야 되는 그 기간이 11월 20 며칠이란 그랬어. 1월 22일까지 그때까지 시험지가 다 만들어진다는 뜻이잖아. 그 문제는 만들어지는데 근데 시험은 그 뒤에 친다고? 요번에도 되게 늦게 치는 거네 그러면? 근데 하여튼 뭐 지난번에 늦었으니까 이번에도 늦었으니까. 근데 호사는 어차피 12월 초 정도에 치지 싶은데. 근데 시험 대비 어차피 하긴 해도 우리 진도 다 끝났는데 그건 뭐 하게 시험 대비 해야지. 그래서 뭐 너무 급하게는 안 할 건데 얼추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 하루 정도까지 하면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시간 진도 나고 1시간은 문제 풀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다음 주까지는 조금 빡셀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정도는 2시간을 다 진도 나간다. 그러면 끝낼 수는 있겠지. 안 해요. 하면 되지. 근데 시험 대비 기간이 좀 길어야 너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나? 막 한 2주 대비하고 이래버리면 교과서만 보려고 해도 다 못 보잖아. 동준아 이번에 시험 대비 들어가면 바로 교과서 챙겨. 우리 교과서 먼저 볼까? 다른 책 그거보다는. 그래서 뭐 일부러 너희 막 잘 좀 어렵고 이해 안 되는데 막 일단 진도 나가야 되니까 넘어가 이렇게는 안 할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 놀면서 하진 않겠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다음 주나 또는 그 다음 주 수업 1시간 정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 그럼 198쪽으로 넘어가 보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 우리 어제부터 해서 정적분 하고 있잖아. 근데 정적분은 이렇게 하고 난 결과가 뭐 무슨 x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값으로 나왔지. 왜냐하면 부정적분 하나 구하고 거기에 숫자 대입한 값에서 밑에 숫자 대입한 값을 빼는 거니까 그 결과는 당연히 숫자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뭐 좀 이상하지 않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함수라는 건 어떤 값이 아니고 식이야.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뭘 대입을 해야 어떤 값이 되는 그런 이제 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적분으로도 어떤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 자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크게 어렵진 않아 이거는. 자 봐봐, 우리가 0에서 1까지 만약에 x제곱 더하기 3x 라는 함수를 정적분하면 뭐 값을 직접 구하지 말자. 근데 이거 어쨌든 어떤 숫자로 적분 값이 나오겠지. 당연한 거지. 뭐 부정적분 한 다음에 1 넣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도 해보자. 어제 설명은 했지만 그
정적분에서는 문자 모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어차피 숫자가 대입될 그 빈칸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것도 어떤 숫자, 이제 값이 나올 건데. 근데 만약에 적분 구간에, 이렇게 해볼게. 1에서 x까지 t 제곱 더하기 3t dt.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다 똑같이 우리가 계산하듯이 정적분했을 때 이게 더 이상 값이 아니고 x에 대한 어떤 식이란 걸 알 수 있겠지. 이건 직접 한번 해볼게. 자, t제곱 더하기 3t를 우리가 적분을 하면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t 제곱 이렇게 부정적분이 하나 구해지고 요거에 대해서 x 1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x 넣은 것에서 1 넣은 걸 빼는 거지. 자, 이건 직접 대입해서 뺄게. 자, 일단 x 다 넣을게. 3분의 1 x 세제곱 2분의 3 x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빼야 돼. 1 대입한 것을. 자, 그럼 1을 대입하면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뭐 이건 계산하면 6분의 9, 6분의 2, 6분의 1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1 이런 식으로 어떤 3차 함수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구간의 끝 중에 뭐 한쪽이든 양쪽이든 상관없이 구간 끝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었을 때는 그 적분한 결과가 정적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야. 뭐 당연한 얘기겠지. 숫자가 대입되면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문자는 뭐 그 상태로 놔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정적분의 윗끝이나 아래끝 이렇게 그 부분에 이제 x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거나, 자, 그 다음에는 그 적분해야 되는 식 안에, 자, 봐봐. t에 대해서 적분하라 라고 했는데 요 안에 이제 t에 관한 식만 있다. 그러면 얘의 부정적분은 전부 다 t로만 표현될 것이고 그 t에다가 1 넣고 0 넣고 빼는 게 이제 적분이잖아. 근데 만약에 적분 구간이 숫자라 하더라도 여기 만약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해봐. t제곱 플러스 xt 뭐 이런 식으로 dt. 자, 그러면 t에 관한 적분이니까 여기의 x는 일단 적분할 때는 숫자 역할처럼 생각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부정적분 구하면 어떻게 표현될까? 3분의 이제 3분의 1 t 세제곱 t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얘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그렇지. 2분의 x t 제곱 1 0. 자, 그럼 1 넣고 0 넣고 빼는 건데 1만 넣어주면 되는데 1은 어디다 넣어줘야 돼? t야 x야? t. t에 대한 적분이잖아. 그래서 t에다 대입해봐. 3분의 1 더하기 2분의 x. 적분 다 했는데 x에 관한 또 식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적분 구간에 문자가 있거나 또는 여기선 피적분 함수라고 표현하는데 피적분 함수라는 것은 적분해야 되는 요식을 말하는 거야. 요식에 적분 변수라고 표현하지. t에 관한 적분인데 t가 아닌 어떤 문자가 섞여 있다. 그러면 걔는 결과적으로 값이 아니고 어떤 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자, 밑에 거는 정적분으로 이제 표현된 함수의 미분인데, 자, 요거는 얼른 좀 익숙해져야 돼. 이거를 할 때마다 과정을 거치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자, 일단 너희는 ddx 요거를 보면 미분해라 라는 뜻인 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자, 근데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는 뜻이지. 근데 어떤 식을?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이 ft라는 함수를 t에 관해서 적분한 그 적분된 결과를 다시 한번 미분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 뭐 결과도 나중에 기억을 해야겠지만,
자, ft라는 함수의 한 부정적분을 우리가 라지 ft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실제로 식이 나와 있었다면 직접 우리가 계산을 했겠지만, 적분했겠지만, 뭐 안 나와 있으니까, 라지 ft라고 치고, 그럼 여기에 x 넣고 a 넣고 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t자리에 x를 넣으면 라지 fx 요게 하나 생기고 a를 넣으면 라지 fa 얘가 이제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a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어떤 실수래, 실수. 그러니까 얘는 어떤 숫자라는 뜻이야, 실제로 뭐 1이나 뭐 또는 2 이런 숫자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a가 1이나 2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ft라는 함수를 a에서 x까지 적분한 결과인 요 식을 보니까 뭐가 돼? x에 관한 식이 돼버리지. 근데 요 x에 관한 식을 다시 한번 미분해라 라고 하고 있거든. 근데 미분은 어차피 우리가 분배 가능한 건 알고 있고, 일단 뒤에 거부터 생각해보자. fa라는 애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될까? 그쵸, 없어지겠지. 얘는 어쨌든 값이란 말이에요. 숫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분하면 없어지는 건 알 수 있잖아. 선생님 얘가 얼만데요? 몰라. 근데 미분하면 없어지는 숫자야. 그러면 우리는 라지 fx, 얘는 x에 관한 이제 식일 테니까 얘만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돼. 근데 라지 f라는 것 자체가 스몰 f라는 것의 한 부정적분이잖아. 그러면 부정적분을 미분하면 다시 원래 함수로 돌아가는 거 맞잖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라지 f가 미분되면서 다시 스몰 f로 돌아가서 fx가 돼버리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볼게. 2에서 x까지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5 라는 함수를 t에 관해서 적분을 하고 나서 걔를 x에 관해서 다시 한번 미분을 해야 된다. 처음이니까 직접 한번 해볼까? 내가 식을 너무 복잡하게 쓰긴 했는데. 자, 봐봐. 지금 이 t에 관한 3차 함수를 2에서 x까지 정적분하고 걔를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직접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이거 적분한 식 불러봐봐. 4분의 1 t d 4제곱 더하기 3분의 2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 제곱. 와, 이거 길다. 5t. 자, 여기에 x 넣고 2 넣고 빼면 돼. 그리고 나서 다시 x의 미분. 자, 일단 x 넣을게. 자, 그럼 4분의 1 x 제곱 3분의 2 x 세제곱 2분의 3 x 제곱 5x 빼기. 자, 2 넣었어. 2 넣으면 어떤 값이 될 거 아니야. 뭐 계산 너희 할 수 있어. 근데 뭐 계산했다 치자. 어떤 값이 나왔었는데 그냥 세용으로 쓸게. 자, 얘를 다시 이제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돼. 미분. 자, 앞에 거 4개 요거 다 미분해봐. 처음 거 뭐가 돼? x 세제곱 응. 2x 제곱. 제곱 응. 그리고 3x 응. 더하기 더하기 5. 얘는 없어요. 없어지겠지.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걸 배우는 게 아니야. 지금 결과 봐봐. 그리고 여기 p적분 함수 얘 봐봐. 똑같아요. 똑같지. 뭐만 바꾸면 돼. t를 x로 그치, x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란 뜻이야. 적분 구간 중에 이제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 문자 들어가고 숫자 들어가고.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f라 쳤을 때 쟤의 부정적분인 대문자 f에 대해서 x 넣고 뒤에 2 넣고 할 거잖아. 근데 어차피 걔를 다시 미분하니까 얘는 미분하면 작은 f로 돌아온다고. 근데 t에 관한 f였던 녀석이 x에 관한 f로 바뀔 뿐이지. 그리고 얘는 어차피 없어질 녀석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자마자 이런 형태의 식은 보자마자 그냥 fx구나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된다는 뜻이야.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거는 뭐 뒤에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죠. 자, 뭐 뒤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도 있는데 그 극한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자, 두 문제 필수 예제 9번이랑 10번 요 두 개만 보고 마무리하자.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자,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4 곱하기 0에서 1까지 ft dt.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0에서 1까지 ft라는 함수를 정적분하여라 라는 요 부분 있잖아. 얘가 우리가 ft라는 식을 모르긴 하지만 얘는 분명히 어떤 상수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값을 우리가 치환을 한번 해볼게. 치환. 얘를 예를 들어 k라고 한번 놓도록 해보자. 그러면 그리고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물론 ft dt를 0에서 1까지 정적분하는 거지만 우리가 정적분할 때의 문자는 큰 의미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냥 0에서 1까지 fx dx 얘가 어떤 k다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도 있겠지.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fx라는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k라는 함수라는 뜻이야.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제 요 보라색으로 치환했던 요 부분을 우리가 이용을 해주면 돼. 자, 실제로 0에서 1까지 우리가 fx를 적분할 건데 그 fx 부분에 우리가 무슨 식을 대입하면 되냐? 이 식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x세제곱 3x제곱 플러스 4k dx 이 결과는 k여야 된다. 그러니까 형태가 조금 특이해. 우리가 fx가 주어져서 어떤 것을 치환을 했는데 그 치환된 녀석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풀어내야 될 어떤 힌트가 돼버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건 적분하면 되겠지.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얘는 뭐가 돼? 상수잖아. 상수는 적분하면 kx 4kx 0, 1. 자, 1만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1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4k 이것이 k여야 된다. 자, 그럼 k 넘기면 4k 빼기 k니까 좌변이 3k 그리고 얘들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3k가 4분의 3이다. 그럼 k는 뭐 4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fx니까 따라서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k 자리에 4분의 1 넣고. 요거 처음엔 조금 뭐야 좀 희한하다 생각될 수 있는데 좀 자세히 좀 기억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상수인 경우는 얘는 치환을 하자. 이렇게 좀 기억하면 되겠다.
적분 구간이 상수면 그 결과는 어차피 어떤 값이 될 테니까 숫자가 될 테니까 그것을 치환을 해버리면 돼. 아, 그다음 2번은 조금 일단 2번도 보자. 자, 이번에는 fx가 x세제곱 더하기 0에서 2까지 x 빼기 t 곱하기 ft라는 함수를 t에 관해서 적분하여라.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 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얘도 뭐 식은 모르겠지만 적분 구간이 0에서 2까지 적분 구간이 정확히 상수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적분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k로 아까처럼 치환할 수 있어요. 가 될까? 왜? 아니 시간에 시간에 뭐가 있어? 시간에 x가 있어요. x가 있지. 그러니까 t에 관한 적분이고 만약에 식도 전부 다 t에 관한 식이면 부정적분 구해서 그 우리 눈에 보이는 t 자리에 전부 다 숫자가 들어갈 테니까 당연히 그 결과는 숫자일 수밖에 없어. 근데 적분되는 식이라고 딱 봤는데 t에 관한 적분인데 x라는 문자가 있잖아. 그럼 얘는 부정적분 구하고 나서 t에다가 0이랑 2 아무리 넣어봤자 x라는 문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 자체가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얘를 함부로 k 이렇게 상수로 치환할 수 없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적분되는 식 안에 적분 변수인 t 말고 다른 문자 x가 있다면 얘는 뽑아내줘야 돼. x는 밖으로 뽑아내줘야 돼. 자, 그러면 요거 뒤에 거 어떻게 정리되는지 잘 보도록 하자. 자, 0에서 2까지. 자, 일단 분배할게. x 빼기 t랑 ft랑 곱하는 거니까 ft를 이렇게 분배해서 곱하면 x 곱하기 ft 마이너스 t 곱하기 ft 이렇게 일단 바꿀 수 있겠지. 그리고 자, 우리는 이제 분리할 수도 있어야 돼. 0에서 2까지 x ft dt 얘를 따로 적분하고 빼기 0에서 2까지 t 곱하기 ft dt 얘도 따로 적분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요거 너희 잘 기억해야 돼. 우리가 적분할 때 적분 변수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5fx를 적분을 할 때 그래서 5를 빼내서 계산할 수도 있었잖아. fx를 따로 적분하고 마지막에 5 곱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x는 사실 적분을 t에 관한 적분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뭐 5랑 2처럼 완전 숫자는 아니지만 숫자처럼 생각이 되는 녀석이겠지. t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도 우리가 앞으로 뺄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요 앞에 거를 x 곱하기 x를 빼내버리고 0에서 2까지 ft d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야. 뒤에 거는 0에서 2까지 t ft dt. 자, 여기에 t는 빼내면 안 되겠지. 얘는 숫자가 아니고 t에 관한 적분에서 t라는 문자가 되는 거야. 2랑 0이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적분식 안에 적분 변수가 아닌 다른 녀석이 있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빼내버리면 이제는 우리가 치환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자, 0에서 2까지 ft를 적분하는 것, 그리고 0에서 2까지 t랑 ft를 적분하는 것. 자, 이거는 분명히 어떤 숫자가 되겠지. 이해돼? 응. 근데 얘들 둘을 같은 문자로 치환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식이 다르잖아. 얘는 ft고 얘는 tft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얘를 뭐 이렇게 a로 치환을 하겠다. 그럼 이 값은 어쨌든 값이 되겠지만 뭐 얘랑 같을지 아닐지 모르니까 b로 이렇게 치환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시 써보면 함수 fx를 다시 써보면 fx가 어떤 함수가 되냐면 x 세제곱 그리고 이 차항은 없어. 지금 x 세제곱은 그대로 쭉 내려서 써버리면 지금 이렇게 된 상태잖아. 그러면 얘가 a로 치환됐다면 ax라고 1차항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얘는 b, 마이너스 b. 그래서 fx는 3차 함수인데 지금 2차항은 없고 1차항은 계수 모르고 상수항도 모르는 뭐 그 정도 3차 함수다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치환을 했던 얘들 둘이 있잖아. 얘들 둘이가 이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힌트가 될 거란 뜻이야. 이 fx를 0에서 2까지 적분하면 그 결과는 a다. xfx를 0에서 2까지 적분하면 그 결과는 b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실제로 적분을 하자 이제. 자, 0에서 2까지 얘를 적분을 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a라고 치환을 해놨어. a. 자, 집중. 봐야지. 그래서 이거 풀어서 힌트식 하나 구할 거야. 자, 그러면 부정적분 먼저 구해주면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분의 1 ax 제곱 플러스 bx 0, 2는 a. 자, x자리에 2만 넣으면 되죠. 어차피 0 넣는 건 0이니까. 그래서 2 잘 대입해주면 얘는 뭐가 돼? 4x 4 4. 얘는 2a. 얘는 2b는 a. 자, 그래서 a 넘기고 숫자 4 넘기면 결과적으로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4다라는 식이 하나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두 번째 걸로도 한번 하면 이런 식이 한 개 더 나올 테니까 연립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뭐 하는 김에 끝까지 다 해보자. 자, 두 번째, 우리는 0에서 2까지 t, f, t, dt를 b라고 치환을 했었는데 어차피 t라는 문자는 큰 의미는 없으니까 우리가 x로 바꿔서 바로 표현할 것이고 0에서 2까지 x 곱하기 fx를 적분하면 그 결과는 b다. 자, 그럼 직접 fx가 이렇게 표현됐던 거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돼. 자, 그러면 0에서 2까지 자, x, fx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fx가 치환하고 나니까 이렇게 표현됐는데 여기에다가 x가 더 곱해져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x 4제곱, ax제곱, bx 이렇게 되겠지. x 4제곱, ax제곱, bx. 이해돼? 이걸 적분하면 b가 나온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식인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자, 부정적분 구하면 5분의 1x 5제곱 3분의 1 a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bx 제곱 2, 0 이것이 b다. 자, 그럼 2만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5분의 32 2 넣으면 8이 되네. 3분의 8 그 다음 2 넣으면 2b 이것이 b다. 자, 그럼 b 넘기고 상수 넘기면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다 쓸게. 3분의 8a 그리고 b는 2b에서 b가 빼지니까 그냥 b 그리고 숫자는 5분의 32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분의 32. 자, 그래서 ab에 관한 식 두 개가 나오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연립하면 ab 값이 나오게 되겠지. ab 값이 나오면 fx가 얼마인지 우리는 구한 셈이 되니까. 잠깐만, 내가 이거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썼다.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그럼 얘가 b가 아니고 마이너스 3b가 되겠지.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뭐 좀 복잡한데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너무 길었다. 뒤에 거는 다음 시간 하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할 건데 일단 기억할 것. 어쨌든 적분 구간이 상수다. 적분 구간이 상수면 그 적분한 결과도 값이 될 테니까 그 값을 치환을 한다. 이렇게 우리 기억하도록 하자. 자, 그럼 오늘 우리 세 가지 배운 거지? 네 가지인가? 세 가지. 뭐 배웠어? 처음에 무슨 함수? 우함수, 기함수 요거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무슨 함수? 반복되는 거. 무슨 함수? 주기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요거 정적분으로 표현되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배웠지. 자, 이렇게 세 개 기억하고 조금 쉬다가 뒤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